안녕하세요. 영남민폴의 발표를 맡은 대표 학생 영남대학교 기계공학부 1학년 서성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저희가 킥보드를 만드는 배경과 그리고 킥보드의 안의 구조 그리고 킥보드를 만들고 나서 결론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를 보시기에 앞서서 왼쪽에 이제 시간 타임라인을 보시면서 발표를 들으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먼저 전동 킥보드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냐 하면 이제 위험하다, 사고율도 점차 증가하고 킥보드는 점점 많아지고, 게다가 저희 학교에서는 최근에 이제 타고가라는 공유 킥보드 업체가 학교 요청에 의해서 운영이 종료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점을 갖고서도 이제 킥보드 이런 위험점을 갖고 있는데 킥보드는 너무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너무 작고 빠르고 전기로 조용하고 가격도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비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모빌리티를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고 정의하는데, 여정을 마무리하는 이동으로 도보, 마이크로 모빌리티 차량, 자전거 공유, 그리고 전동 킥보드 등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킥보드에 작고 가볍고 빠르고 저렴한 장점이 있었는데 위험하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일반 킥보드의 문제의 원인을 작은 바퀴와 좁은 발판, 낮은 직진성으로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작은 바퀴는 이제 앞바퀴가 작아서 도로의 작은 틈에도 쉽게 걸려서 넘어지고, 좁은 발판으로 이상한 이제 꼬은 자세로 불편하게, 불안정하게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킥보드의 특성상 앞에 핸들이 위로 올라와 있어서 캐스터각을 크게 줄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단점 세 가지를 개선하고자 이제 디자인 철학을 나름 고집했습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인데요. 작은 바퀴는 위험해서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발판은 불편해서 커져야 됩니다.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저희는 이번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빈폴 킥보드의 특징으로는 큰 앞바퀴입니다. 앞서 일반 킥보드의 단점은 작은 앞바퀴 때문에 쉽게 틈에 걸려서 넘어지는데, 저희는 최대한 큰 바퀴를 하여서 14인치의 미니벨로 자전거 바퀴를 사용하였고, 넓은 발판, 편안하게 앉아서 탈 수 있도록 도마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 승차감을 위해서 서스펜션을 도입했습니다. 빈폴 킥보드의 구조를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항목이 많아서 앞에부터 뒤로 가는 순으로 앞부분부터 순서대로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킥보드의 앞부분에는 앞서 말했던 14인치의 큰 앞바퀴와 미니벨로 자전거에 사용되는 카본 포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카본 포크의 캐스터각은 17도로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타는 자전거의 캐스터각인 17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과 3D 프린팅 출력물을 이용하여 몸체를 구성하였는데, 목 부분에는 3D 프린터를 출력한 스페이스와 그리고 카본 포크를 고정시켜주는 베어링이 장착되는 베어링 허브를 3D 프린터로 출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목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킥보드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에 있어 혹시라도 모를 수정사항이나 개선사항들을 빠르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조립식 구조를 택하였습니다. 저희는 알루미늄과 3D 프린팅 출력물과 롱볼트를 메인으로 한 조립식 구조로 설계하였는데, 3D 프린팅 출력물은 PLA를 사용하였고 롱볼트는 M8과 M10 사이즈를 사용하였습니다.
뒷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넓은 발판을 위해서 업소용 도마 350에 800이라는 굉장히 일반 킥보드에서는 볼 수 없는 큰 사이즈를 채택하였고, 뒤에는 승차감을 개선시키기 위한 서스펜션을 도입하였습니다. 모터는 라스트마일 모빌리티의 특성에 맞춰서 너무 세지도 약하지도 않게 36V PLDC를 사용하였습니다. 킥보드의 구성에서 내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브레이크는 기계식 브레이크가 후방의 바퀴에 사용되었고, 가속을 위한 스로틀은 트리거형을 사용하였습니다. 컨트롤러는 모터의 스펙에 맞춰서 15A로 정하였고, 배터리도 36V에 15A 용량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빈폴 킥보드의 장점입니다. 장점으로는 앞바퀴가 크기에 승차감과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큰 앞바퀴와 서스펜션의 조합으로 안전하게 탈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요즘 전동 공유 킥보드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 킥보드는 서서 타는 킥보드가 아닌 앉아서 타는 킥보드입니다. 낮은 자세로 앉아서 타기에 공기 저항이 감소하여 타 킥보드에 비해서 효율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즐거움입니다. 서서 타는 킥보드와 달리 앉아서 낮은 시야로 타기 때문에 마치 도로가 자신의 몸 쪽으로 빨려오는 듯한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킥보드의 360도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킥보드의 주행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반부의 서스펜션 작동 영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빈폴의 서성민이었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Q&A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요. 이게 요새 진짜 이슈긴 해요. 저희 학과에서도 최근에 학생 한 명이 킥보드 타다가 넘어져서 많이 다쳤어요. 근데 넘어진 이유가 이제 그 보더블록, 내리막길의 보더블록에서 홈에 껴가지고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두 번이 났어, 사고가. 두 번이 났는데 한 번은 또 이제 그 과속방지턱에서 또 걸려가지고 날아갔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바퀴가 좀 크면 사고율이 떨어질 것 같은데 바퀴를 좀 크게 만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또 작품이 나와서 신기하게 봤는데, 그럼 궁금한 게 왜 애초에 바퀴를 작게 만들었을까? 이게 궁금하고, 바퀴를 만약에 크게 만들면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게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초기에 킥보드가 앞바퀴가 작았던 이유는 저희가 어릴 때 킥보드를 탔지 않습니까? 발로 밀려면 앞바퀴가 작아야 되고 발을 굴러야 되니까 그만큼의 공간 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전동으로 넘어오면서 굳이 발을 구를 필요가 없는데도 작은 바퀴를 도입하게 되었고, 저희는 디자인 철학에 맞춰서 불필요한 형태는 기능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제 안전을 위해서는 큰 바퀴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큰 바퀴를 적용하였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나름 극복한 점은 앞바퀴가 커지면 이제 목 부분이 필연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서의 하중을 설계함에 있어서 3D 프린터는 되게 약한 재료인데 롱볼트와의 조합을 이용해서 조립식 구조로 되게 강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예, 이거 혹시 무게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일반적인 전동 킥보드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무게 차이가? 일반적인 공유 킥보드는 이제 여러 사람이 타도록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튼튼하게 무겁게 제작해서 한 30kg 정도 되는데 저희가 만든 거는 제가 딱 들어봤을 때 한 30kg 정도로 무게는 가볍지 않은 편에 속하지만 저희는 경량화보다는 기능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경량화 설계보다는 튼튼한 방향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